오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이렇게 소통의 장소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고 나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미래 설계와 아울러서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것이 시작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참 아쉽게도 좋은 말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평소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는 그야말로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윤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야말로 품위 있고 품격을 갖고 있는 남은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전된 대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는 할머님이 송동구이셨던 걸로 말씀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시정 설명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함윤호 아나운서님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은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3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도대체 기업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이 3회 산업단지가 어떤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원 역사가 우리 참 외진 곳에 가 있습니다. 이 남원 역사에 우리 시청에 있는 그 1,500여 공직자들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드릴 예정이고 아울러서 이제 여기 다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얘기보다는 궁금한 얘기들이 더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 이따가 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동안의 소송의 과정이 있어서 혹시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 못 드렸던 사항까지도 오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투자선도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설명을 한 10분 정도 드릴 거고 아울러서 우리 관광과장이 모노레일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그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쟁점 사항만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아무튼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원 시민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을 갖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최경 시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그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 관련된 사업 2개의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자 특구로 지정받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남원이 획기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고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자 특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투자선도지구와 개발자 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선도 주기에 지정되면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100억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의제처리를 하게 해주고 각종 세금과 감면금 부담의 혜택을 줍니다. 그 반면에 기회발주 축비는 어떤 거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에 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는 투자 유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좀 활성화하게 하게 하고 민간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구에 지정이 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와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민간 유치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투자선도지구가 203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영원한 미래 전략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KTX 남원역성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선도지구가 무엇이냐? 이게 관련 법에 의하면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지정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이 된다면 발전 초친형의 경우에는 사업당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주고 시행업체에는 개발 부담금과 농지 보전 부담금 등이 감면됩니다. 그에 더해서 건축 시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인허가 등 의제 등 총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왜 KTX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려고 노력했느냐?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국토 남부 영호남 중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4차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전라선이 고속화되는 계획과 갈비철도가 건설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역이 이제는 환승역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원역사를 중심으로 투자선도지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영남과 호남 주요 도시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후 인구 1,800만 명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남원은 지상권이고 남부 거대 경제권 협력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10단이고 문화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KTX 남원 역세권 환승을 계기로 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방문했고 그거를 통해서 드론 관련된 곳은 4개 업체, 스마트 로봇과 관련된 곳은 3개, 그리고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곳은 6개 업체, 연구소 1개소가 우리 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드론 관련된 업체는 미래전략산업 플라자에다 배치를 하고 스마트 로봇과 바이오, 대학 관련된 곳은 지역 특화산업 플라자에 배치해서 기업 특성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고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투자선도지구는 보시다시피 이곳이 남원역이고 남원역 인근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투자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40만 6,216 평방미터이고 2030년까지 6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리 시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195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융합산업 비즈니스 쇼케이스와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된 골자고 사업별 주체별 역할은 우리 시와 전북개발공사가 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는 지역특화산업 플라자와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센터, 관광 허브 등을 구축하고 주거단지, 산업시설, 상업 공부시설 등은 민간 투자를 해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구축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남원역이 되겠습니다. 남원역 뒤쪽편에 통로를 만들어서 지역특화 산업 플라자를 조성합니다. 이곳에는 스마트 농업, 바이오, 화장품 관련된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생산, 마케팅 등 전 주기 창업 플랫폼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체험 관광형 산업 콘텐츠를 이곳에 입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쪽편에 미래전략 산업 플라자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드론 스포츠, 레저 스포츠 관련된 것과 미래산업 관련된 R&D 그리고 실증 공간이 이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이곳에 들어서고 그 옆에 수직농장, 도시명 수직농장인 큐브팜이 들어서고 뒤에는 도시명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역 중심으로 위쪽 편에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과 다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광역 환승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남원에 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지산 인근을 다 갈 수 있도록 체계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미래 모빌리티까지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호텔 컨벤션을 계획했고, 그 도로 위쪽에는 공공기관 추가로 유치할 경우 입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역 아래쪽에는 관광 허브를 구축하였는데, 이건 K콘텐츠 문화 관광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이 지리산 중심 도시고 지리산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곳에 지리산권에서 나는 먹거리, 특산품, 소재를 가지고 6차 산업몰을 만들고 청년문화시설,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문화시설과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텔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오는 기관에 임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공간, 그리고 청년과 그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거공간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선도지구가 완성이 되면 지역의 핵심 자원을 한 곳에 모으고 이걸 상호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제자본과 인적 자본이 모이는 국도 남북권 신성장 거점으로 이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 흐름도를 보시면 올해와 내년도는 지구지정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까지 부조정하고 이후 부지 분양을 해서 2030년도까지 상부시설을 관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 투자선도지가 완성이 되면 우리 남원이 용호남 남부 거대권 중심 도시로 입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지역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도시기능 기반 요금 마련을 통해서 원도심과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압축된 도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TX 남원역 세권 투자선도지구를 통해서 우리 남원이 지리산권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무계획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개발자 특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특구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해주고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와 주재 특례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일반산업단지를 개발자 특구로 지정하게 됐냐면,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 분양주택이 3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바이오, 본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라이프 케어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케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를 포함하고 또한 제약, 의료기기까지 포함하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발자 특구 지정은 전체가 한 17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분양된 부지, 파란색 표시된 부지를 빼고 나머지 미분양된 부지 15만 5천 평을 개발자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자 특구 지정 당시 한미안행 등 10개사가 88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보내줬고 이게 투자가 되면 277명의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특구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먼저 국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구 내에 지정된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5년간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깎아줍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출세는 똑같이 면제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 5년간 면제 이후에 2년 더해서 5년간 50% 변감하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15% 주고 있던 것을 25%까지 10% 더 가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100억 투자했는데 그러면 15억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특구에 들어오게 되면 25억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인들과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캠프를 추진토록 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 등을 추진토록 해서 우리 개발자 특구가 얼마나 유리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잘 하도록 하고 또한 라이프 케어 관련된 기업을 발굴해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안서를 내서 투자를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40%까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 되면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기업 맞춤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는 개발전 특구를 통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해서 정지요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또한 전주 익산과 연계해서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라이프케어 클러스터 허브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 고용이 확대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 생산의 증대에 대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발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케어 특화 도시로서의 위상이 성립돼서 우리의 지역 브랜드가 올라갈 것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된 것과 이렇게 기업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 유치에 유리한 점을 면밀히 잘 활용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원시청 관광과장 노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사업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소송 경과 또 우리 주장 향후 대응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을 했던 상황이고 조달 사업비는 425억 원으로 대출 금액이 405억 원이며 출자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모노레일 8인승 20대와 레일 길이가 1.4km의 궤도를 깔고 또 집 와이어와 집 타워를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는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총 투자비가 330억 원으로 대출 금액이 264억 원, 출자금은 66억 원이었습니다. 그 후 19년 6월 5일 날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년 5월 8일 날
실시 협약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20년 6월 4일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때는 총 투자비가 40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출 금액과 출자금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출자자는 더밸류 컴퍼니 등에서 6개 회사가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년 9월 25일에 남한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대출 약정서 승인을 저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때는 총 투자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출금액 405억 원, 출자금 20억 원이었습니다. 그 후 22년 6월 28일 날 시행사인 남원 테마파크로부터 기부채납 및 상수임 허가 요청이 남원시로 접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 22년 7월 7일 날 저희 남원시에서는 본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25일 날 민간사업자는 저희 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22년 10월 28일에는 남원 테마파크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기부채납을 남원시가 안 받는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을 위법하니까 무효라고 해서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3년 9월 21일 날 시행사는 저희 남원시에다가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23년 10월 10일 날 대주단인 메리츠증권은 대출약정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실시협약 의무 이행 촉구의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3년 10월 19일 날 대주단에서는 저희 남원시에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참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BTO 방식의 수익형 민자 사업이었습니다. BTO 방식은 민자 투자자가 직접 수익을 올리고 투자 횟수 및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수요자의 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사업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에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위법하여 기각한 결정에 따라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협약서식 구조상 민간사업자는 그 대출금 미상환 시에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여가지고 저희는 민간사업자에다가 주식 증자, 그러니까 출자금을 증자해가지고 대출을 너희가 상환을 해라. 또 양도담보 제공 등도 추가로 요구를 했으나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사 소송 건은 소가 7억 1,700만 원으로 1심 결과 1억 7,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2억 4,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주단 소송 결과는 소가 408억 원으로 1심에서는 408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심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전액 변제를 한 다음에 상고를 할 시에는 이자 발생은 안 하고 변호사 비용만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주장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사 소송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 이정표 설치는 없으며 시는 영업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정심판원의 재결로 기부채납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그 시행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소양식 허가 의무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전라북도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이며 협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임시 개장 이전에는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미행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한 70%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임시 개장 이후에는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주단 소송건입니다. 실시협약 제19조 강행규정 위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일반 경쟁입찰 계약이 원칙이며 또 실시협약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을 주장하였고 또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 차량이 불가하다고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감액 주장 부분은 이 구조가 시행사나 금융기관은 이익을 보장받는 반면에 저희 남원시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또 수익성 조절로 인해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가 없는 상황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주단도 공평 부당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대주단은 투자자가 아닌 채권자의 입장으로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남원시가 제공을 했으며 제19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남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고 여부는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또 법리 검토 후에 대주단 소송 상고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고기한 마감일은 9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만약에 진짜 종료가 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시설물 활용 방안입니다. 시설물 이수전차 진행 후에 우리가 저희 점검 보수를 필수로 하여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흰색 선들이 이게 모노레일 노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과 또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의 이 미디어 터널 등 또 레일 전방에 걸쳐서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설물 운영 시에 연간 수익 구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의 경우 실제 그 사업 운영자가 3개월간 그 매출액을 올렸던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연간 약 20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반해서 연간 지출액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또 시설 유지비,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약 4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 운영을 가동을 했을 때에도 매년 25억에서 약 30억 원 정도 적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실장님하고 관광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관심사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투자선도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 사실 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시민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려야만이 우리 관광과장님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 주신 거고, 저는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하고 일부 다소나마 중첩이 됩니다. 왜 소송을 했는지가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왜 전임 시장님이 해오셨던 일을 굳이 시장이 바뀌더니 그 일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시민들의 말씀에 대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은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임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불리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전략해서 한 푼 두 푼 끌어모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저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임 시장님이 해오셨던 일을 뒤집어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그 선거를 준비할 때 시민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저게 330억짜리냐 380억짜리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뭐를 시작을 했냐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 감사를. 취임한 즉시 2022년도에.
한 2주 정도 감사를 해보니까 그 감사의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총 투자비가 원래 당초에 제한됐던 금액이 330억이었는데 425억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얘기냐? 우리 감사 담당관이 실시 협약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저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이 이거 인수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시민 여러분, 제가 인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불법을 한 겁니다. 법의 엄연히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 인수 의무 조항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남원 테마파크에서 어디에다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실시협약서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를 받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공유재산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실시협약서. 그래서 뭐예요? 모노레일 인수를 해서는 안 된다. 남원시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할 경우에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첫 번째 제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개를 해버리면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그대로 혼자 있었던 거예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허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심판위원회에 문서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관광관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안 당시가 2019년 5월 9일입니다. 첫 번째 제안했을 때 330억짜리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이 지난 상황에 330억짜리가 425억짜리로 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1년 만에 그 내용을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425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실현에 있다 받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과도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 사업자가 하루에 1,400명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기간은 429명 들어왔죠. 이게 언제냐면 9월달부터 2022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들어온 개장 이후에 3개월 동안 들어온 사람들을 평균치를 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개장 이후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든 타고 싶죠. 한 번 타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는 안 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수요 예측 또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3분의 1 수준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업자가 얘기하는 사용 수익과 관련된, 사용 허가와 관련된 거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은 협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익성 조정인데 무슨 얘기냐?
남원 테마파크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2년도에만 24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37억의 손실이 있었어요. 2년 동안 6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남원 테마파크 대행사가. 무슨 얘기냐? 남원 테마파크는 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해서 이득을 봐야 돼요. 이득을 못 봐서 좋게 재무제표상 2년 동안 60억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법적인 문제와 이 남원시를 기망하는 이 사업 제안서의 투자 금액의 상이함을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법 제도를 활용하고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투자비의 증가는 누군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송한 게 아니에요. 남원시가 소송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대행사가 원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전부 그게 핵심입니다. 본 소송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 소송의 과정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의 소송과 대주단의 소송이었어요. 시행사는 운영비에 관련되어 있는 남원시의 부담 그걸 얘기했던 거고 대주단은 돈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남원시가 보증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핵심 내용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송의 영향이 가까워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으로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통과합니다. 무슨 문제?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시켰다고,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운행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이 안 돼서 돈 다 낸 거예요. 남원시가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실시해박서상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의 위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는데 수의계약한 거고, 조건부 기부 체납해서는 안 되는데 조건부 기부 체납한 거고, 계약이 투자심사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향후에 가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왜 소송을 했는지, 소송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는 사업자와 대주단입니다. 남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 여부는 9월 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3심의 제도입니다. 1심, 2심이 있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을 경우에 상고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4개월 걸려요. 그리고 상고 심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합시다. 대법원에서 이건 다툼을 풀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7, 8개월 걸립니다. 그게 상고의 여부에 대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될 때부터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490억 정도 됩니다. 490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폭탄이라고 합니다. 500억, 600억 정도 되는 비폭탄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노레일과 지바이어는 남습니다. 우리가 그걸 400억 주고 사는 거냐, 500억 주고 사는 거냐. 법정 다툼을 통해서 정말 이거 잘못되고 억울한 것이면 풀고 짚고 넘어가자.
남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이고, 사실 이거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럽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게 행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실시 협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남원시와 전혀 관계없는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에다가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330억짜리가 됐던 425억짜리가 됐던 남원시에다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민간 사업자가 내가 이 땅에다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겠으니 이 투자비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남원시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얼마짜리를? 425억짜리를. 425억짜리를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원 시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자가 와가지고 당신 땅에다가 내가 중국집 차릴 것이니 중국집 지을 돈 주고 그거 중국집 망하면 당신이 돈 물어줘. 이건 중국집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사업. 이 민간 투자 사업의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남원시가 왜? 뭐 때문에? 이런 보증을 섰을까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이 고민, 정말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부끄럼 없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것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시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7조에 주무관청은 땡땡땡 해제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규칙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땡땡땡 해제할 수 있다. 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도 실시 협약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규칙사유가 발생을 하던 민간사업자가 그 규칙사유가 있든지 간에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을 감싸는 것이 대체 시행자의 선정 및 잔존 재산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 여하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공제 없이 무조건 남원시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업자는 내가 425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운영을 해서 운영비 이득을 남겨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330억에서 425억으로 뜁니다. 보세요. 이때 자기 자본 내가 330억 중에서 66억은 내 돈을 갖고 왔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 자본입니다. 근데 이게 425억으로 뛰면서 자기 돈을 20억만 내겠다는 거예요.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이 채무 보증 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뛰는 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보고서도 묵과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원시장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무기라고 묻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잠깐만요. 어떤 분이 협박탁해서 말씀하신 분이? 그러세요? 좀 기다리세요. 무슨 말씀을 들으시냐면, 이런 모든 잘못된 법 규정, 이 잘못된 이 사업 예측, 사업 예산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여한 공제 없이 남은 씨가 모든 것을 그 뒷부종을 다 왜 샀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가 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담당 공직자들이 정말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자와 금융사업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그런 걸 해보지 못한 지역에 내려와서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 재정을 파탄낸,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25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600억이 됐든지 간에 법원의 최종 고민을 판단을 들어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 남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궁금증, 이런 내용들을 정말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설명을 왜 반복적으로 드렸냐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고지를 해드렸고 순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행을 위해서요. 아마 진행